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의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버이날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말인데요.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 무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보셨습니다만 그 1950년대, 60년대에 살으셨던 분들,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에 이제 어른이 되신 분들, 그리고 열심히 살으셨던 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현대중공업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곧 나라다 뭐 이런 플래카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어떤 한 맺힌 삶의 궤적들이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포인트 하나를 얘기하라면 저는 그걸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열띠게 무엇인가를 하고 항상 무엇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그것은 저는 우리에게 한스러운 한의 문화와 코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김경일 그 인지심리학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똑똑한데 제일 열심히 살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항상 좀 불만이 있고 지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일제시대와 전쟁 이것들을 거치면서 쌓여진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되면서 나라 전체를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부모님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형님 누나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60, 70대 분들이 얼마나 노고를 많이 했는지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열심히 살아 힘들기는 해. 너무 힘들어.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나라야.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진을 하고 지난 50년에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와 가장 높은 효율성,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잡아먹었던 일본을 역전하기에 좀 준비가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참 한세 100년도 안 지나서 아주 놀라운 이런 일을 만들어 주신 우리 어버이 세대들, 그리고 우리 형님 누나 세대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위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의외로 집안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낮은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토요일 미국 마감 증시각도기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팻도시가 지은 경제적 해자 이 책 좋아요. 진짜 얇아서 저는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었는데 약간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교과서적이야. 근데 팻도시가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내용이 좋은 책이라서 광고를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충격. 어제 저녁에 제가 사실 연합 인포맥스를 하는데 저녁에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했었는데 그래도 약간 늦게 시작하는데 그 중에 발표가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막 물어봐. 막 고용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고용 발표됐습니다. 속보로 하면서 고용을 저한테 딱 얘기했는데 26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에 백자는요. 내가 그랬잖아. 방송 중에 백자가 빠졌겠죠. 라고 얘기했어.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에서 나온 전망치가 이게 턱도 없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모건 스탠리는 125만 받고요. 골드만은 130만 받고요. 제프리스라는 곳은 무려 200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라고 했는데 그래도 200만까지 얘기 나왔으면 100만은 되겠구나. 97만 예상하고 있는데 100만 되겠구나 했는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26만 6천 나왔어요. 26만 6천. 모두가 화들짝 깜짝 놀란 상황인 것이죠. 네.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이게 100만을 했을 때는 뭔가 보이니까 100만이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야. 얘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연봉이 막 몇 억씩 되는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뭐지?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수요단에서는 고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것 같아.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급단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은 어떻게 공급이 없어서 직장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저기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1인당 얼마씩 몇천 달러씩 받았으니까 일하러 안 나가.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지표를 보고. 그래서 저희 이제 미국 마감 보신 분들 중에서 미국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국 다음으로 미국에서 많이 보고 계신데, 그러면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댓글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이상해. 이 정도가 나올 수가 있나? 할 정도. 이렇게까지 많이 틀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뭔가 공급 쪽에서의 문제다. 그 노동 공급 쪽에서의 문제고,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간 거다. 지금 일하러 나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만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 덕분에 이전에 나왔던 고용 예상치도 전부 다 하향됐습니다. 3월 고용치가 91만 6천 명에서 77만 명으로 뚝 떨어지는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에 고용이 91만이었으니까 당연히 100만쯤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26만이 이거 뭐 데이터 잘못된 거 아니야 할 정도였어요. 반면에 이제 2월 고용은 46만 8천 증가해서 53만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월이 증가가 꽤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3월 달도 꽤 될 거라고 봤고, 그러면 다시 4월 달은 더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안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4월 실업률은 5.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5%대가 안 나오고 6.1%로 나와서 오히려 전달 6.0%보다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실업률이 올라갔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수요단 문제가 아니고 공급단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야, 여러 사람들이 신났어. 여러 사람들이 이 표현이 좀 안 맞는데 진짜 여러 사람들이 신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께서는 4월 고용 보고서는 통화 정책이 전망이 아닌 결과에 기반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막 시장이 이렇게 예상하는데, 일단 칼자루진 그리고 통계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들고 있는 연준을 믿고 그냥 연준에 맞춰서 가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데이터가 우리보다는 더 정확하니까 최소 우리보다는 정확하고, 그 데이터를 뽑는 게 걔네들의 직업이잖아요. 연준은 그 데이터 작업이잖아. 걔네들 맨날 통계치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그 연준 편을 좀 들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맞는 거가 된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까지 와 보면, 물론 연준도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그 사이에 뭐 모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바보가 된 거죠. 연준이 거봐,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게 잠깐 톡톡 그 공급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거니까, 아니야, 기조적인 거 아니고, 우린 기조적인 거 나올 때까지 꼼짝도 안 할 건데 기조적이지 않다니까. 근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기조적이야, 너희들 또 우리 속이려고 하지,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아니었어.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목소리가 확 커졌죠. 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어쩌냐, 이제 혼자 테이퍼링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바보 됐겠다. 참. 네, 그런 상황이고요.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인 것이며 완화적 통화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해주었습니다. 자, 그냥 이게 이제 연준 인사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정부 인사들이 떡 하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거였지. 야, 씨, 너희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이거는 돈을 마구잡이 풀으면 이거 달러 가치도 막 개떡대고 너희 경제 이제 개떡대는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장하셨습니다. 4월 고용 보고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취하는 조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정책한 게 맞다니까.
까불고 있어.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정책한 게 맞다. 근데 진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 공급이 부족이야. 이건 공급이 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람들이 일하러 안 나간 거야. 이 생각을 지울 수. 그렇다면 이 조치가 과연 잘 된 거냐? 돈을 막 준 조치가 잘 된 거냐? 이거는 뭐 일종의 도덕적 해이 아니냐? 뭐 이런 물론 모르겠어요. 저 정확한 통계를 모르니까 이 뉴스 사이의 행간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뉴스의 행간이 너무 커가지고 이 안에 무슨 내용들이 섞여 있는지 잘 안 읽어져요. 이 규모가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 제넨 옐런 그 재무장관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수치는 우리 경제가 계속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 얘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회복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 경제는 매우 이례적인 타격을 입었고 돌아가는 길은 다소 평탄치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이제 지나와서 지금의 상황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건 전쟁이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전쟁을 해결하려면 2차 대전 이후에 썼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넣어야 되고 이게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 스탠스를 유지해야 된다.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게 일회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고용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재난지원금 받은 게 이제 떨어질 때쯤은 이제 나오겠지. 그리고 카지노 같은 데서도 이제 입장객 수를 늘리고, 공원도 입장객 수를 늘리고, 식당도 이제 정상 인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서비스하거나 이런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건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인데요.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어떤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이런 생각인 거지. 뭐냐면 어차피 재난지원금 받는 돈이나 서빙 같은 쪽 일은 월급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서빙, 약간 알바 비슷한 그런 자리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이 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좀 황당해가지고. 어찌되었건, 자,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약간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약간의 혼란이 발생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미 지표를 보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혼란이 발생한 게 맞습니다. 어떤 혼란이 발생했냐면,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지표들 한번 다 살펴보죠. S&P가 0.7% 올랐습니다. 4,232. 다우는 0.66% 올르면 34,777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나스닥은 0.88%더 올랐어요. 13,752. 러셀 2000 더 올랐습니다. 1.27%가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 왜냐하면 기업들 다 올랐잖아요. 기술주들은 더 많이 올랐거든. 왜냐하면 금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금리가 안 오르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술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9% 이렇게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텍도 0.9% 올랐고, 우리가 아는 빅테크 중에서는 아마존하고 페이스북 좀 떨어졌지만 애플이 0.53%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알파벳은 0.6%나 올라가면서 다 올랐어요. 인텔 0.8, 퀄컴 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0.9, AMD 1.1, 엔비디아 1.99, 테슬라 1.3, 넷플릭스 0.6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 올랐다고 보죠. 근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채권 시장부터 얘기할까요? 채권 시장, 오늘은 채권도 채권인데 더 큰 거는 달러야. 달러가 0.8% 가까이 빠졌습니다. 90.23이에요. 0.8% 가까이 빠졌다고요. 하루에. 그러면 1대1 매칭으로 그냥 매칭되었다고 그냥 가정해서 달러가 0.8% 가까이 빠졌으면 우리 원화는 얼마예요? 0.8% 가까이 올랐는데 여러분의 부가 하루 만에 0.8% 올랐어요. 원화 환산, 달러 환산 여러분의 부가 0.8% 올랐다고요. 이거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감이 안 오시죠? 감이. 퍼센트율은 연율 환산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자, 연율 환산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에 0.8% 곱하기 365일 곱하시는 거잖아요. 300일을
100만 곱해도 8%야. 3하면 24%야. 네. 24%. 거의 30% 가까이가 움직였어요. 하루에. 말이 됩니까? 연율 30%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움직인 거니까 이거는 달러까지 거의 폭락 수준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랬겠어요? 네, 그 채권 시장도 깜짝 놀랐죠. 1.48%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국채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근데 뻔하지. 이거는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그러면은 달러 강세로 가야 돼? 약간 혼란 때문에 이렇게 갔지만 고용이 없다면 그 사실은 뭐야? 그러니까 되게 금융시장이 되게 바보 같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 보면 뭐야? 큰일 났어. 야, 이거 하면서 그 채권 시장 쫙 몰렸어.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거 아니야? 달러 가치도 떨어졌지. 그리고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돼? 돈 빵빵 찍어내는 건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바뀐 거잖아요. 경기가 나쁘고 전쟁 상황인데 돈을 왜 안 풀어? 풀지, 그대로 풀지, 계속 풀지. 뭐라고 해도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인플레이션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풀지. 그럼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안 올라가는구나.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잠깐, 제 착각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금리가 안 올라갈까로 생각해서 금리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에서 마무리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다가 제자리 가는 건 좀 웃기는 거야.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 그거까지는 오케이.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계속 연준은 돈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요인은 그 뭐예요? 그 금리를 올려주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인식 안 하고 그냥 냅다리 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융시장은 약간 혼란스러웠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왜냐면 뭐? 저하고 똑같은 거죠. 앞에 일자가 빠졌겠죠. 이거지. 앞에 일자가 빠졌겠죠. 이렇게 띵 했다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된 게 오늘 제일 큰 뉴스인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65달러 육박하면서 올랐고요. 금값 1831달러까지 올랐고요. 구리값이 14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원유 관련 원자재, 비철금속 관련 원자재, 그리고 맨페가스를 빼고 그 농산물 관련 원자재가 가격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일단 달러 약세는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나쁠 것은 없고 수출 채산성에는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수출 경쟁 국가의 관계를 보건데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원화만 강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2개월 만에 최고치 강세를 나타냈어요. 지금 중국 위안화가 6.413이에요. 엄청난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원화도 지금 달러 대비 1113원. 근데 N이 좀 덜 빠져. 계속 N이 덜 빠져. 108.59. 그래서 N원이 지금 많이 붙고 있는, 거의 1대1 매치라 그러죠. 100엔당 1000원. 그걸 저희가 한 1대1이라고 저희끼리는 그냥 얘기하는데 1대1로 거의 붙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구리값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 가격 다 올랐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브라질도 1.77% 오르면서 마감이 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델타항공은 그러나 2.6% 올라가면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있다는 거. 구리값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 그 미국에서의 공용이 떨어졌지만 경기 정상화와 경기 상승에 관련된 이슈는 살아있다는 거. 구리값을 보면서 그거는 또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어버이날이라 밖에 식당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마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저희는 드디어 지난주에 나가다가 빼먹은 김필수 교수, 김필수 교수의 자동차 2탄 테슬라가 왜 강한가? 여러분 기다렸던 바로 그거 나가게 되니까 알람 설정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줘야 언제 뜨는지 안 알려주지. 알람 설정 안 알려주지. 그러니까 알람 설정해 놓으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저의 최근의 시황에 대한 리뷰를 권순장의 브릿지에서 보실 수 있고, 권순장의 브릿지가 이번에 다양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잘하면 홍진채 대표하고의 대담도 오늘 내일 중 어디 즈음에 내일 저녁쯤 이렇게 편집이 아직 안 끝나서 편집이 된다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람 설정해 주시면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안녕.